여기가 쿠바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곳을 현대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여성들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강렬한 열정을 가진 매력적인 여성들. 이곳은 국제 패션쇼에서 마른 몸매 기준이 미적 실패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쿠바에서는 스페인 식민지와 서아프리카 노예의 융합 결과인 물라타 혈통이 지배적이며 이는 완전히 다른 외모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구의 65% 이상이 혼혈로, 꿀색 피부와 풍성한 곱슬머리, 넓은 골반 구조를 가진 여성들이 많습니다. 쿠바 여성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몸매를 강조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바나의 거리에서는 60세가 넘은 여성들도 크롭탑을 자신있게 입고 다니며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섬의 데이트 문화는 현대 세계에서 알고 있는 모든 재정 기준을 깨뜨립니다. 쿠바에서는 100%의 데이트가 단자, 즉 몸의 춤을 필수 요소로 포함합니다. 표준 데이트는 말레콘 해안에서 이루어지며 남성과 여성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 자랑하기보다는 살사나 레게톤의 춤을 통해 서로를 읽어냅니다.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평가받지 않으며 단순히 이곳의 기술 인프라가 수십 년 전부터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등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만들어내면서 물질적 가치가 더 이상 지위의 척도가 되지 않게 만든 결과입니다. 따라서 춤추는 능력은 여성들이 남성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력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의 진정한 힘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경제 속에서 생존하는 슈퍼파워에 있습니다. 쿠바는 평균 월소득이 몇십 달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중 하나로 자주 꼽힙니다. 그 비밀은 인벤토라는 개념, 즉 여성의 생존 기술에 있습니다. 물자가 부족한 시장에서 한 여성은 허브로 향수를 만들거나 비싼 화장품 대신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거나 고운 플라스틱으로 하이힐을 수리해 거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성격은 심리적 방어 기제이며 그들은 낙관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통해 매일의 배급 압박을 극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생존 능력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거의 모든 쿠바 국민의 본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휴대용 인터넷 제국과 전기가 꺼진 도시들. 이 나라는 현대기술 시대에 평평한 세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공공 인터넷 이용 요금이 시간당 2달러에 달하는 이곳에서 인터넷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사치품입니다. 하루 종일 웹서핑을 하려면 자신의 한 달 급여와 같은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낡은 인프라와 수십 년간 지속된 디지털 제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2008년이 되어서야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은 쿠바 사람들을 독특한 오프라인 인터넷 시스템인 세마날의 엔지니어로 만들었습니다. 광섬유를 기다리는 대신 이곳의 인터넷은 자전거와 크로스백을 통해 운반됩니다. 매주 비밀 배송 네트워크가 집 앞까지 1TB의 데이터를 담은 하드 드라이브를 가져다주며 여기에는 최신 넷플릭스 영화, 세계 잡지, 심지어 미리 다운로드된 위키피디아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빛의 전송 대신 하드 드라이브 몇 킬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심지어 이곳의 젊은이들은 SNT라는 거대한 란 케이블 네트워크를 직접 엮어 지붕과 전신주를 가로질러 게임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상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국제 연결 없이도 말이죠. 하지만 현대적인 하드드라이브 시스템이나 최신 아이폰조차도 아파곤에스이라는 악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심각하게 노후된 전력 인프라로 인해 쿠바는 매일 10시간에서 15시간씩 정전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때로는 국가 전력망이 붕괴되어 1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냉장고 속 음식은 열대의 더위 속에서 빠르게 상하게 되고 가족들은 21세기 수도 한가운데서 부엌을 밖으로 옮기고 장작이나 석탄을 태워 요리를 해야 합니다. 이곳의 어둠 속 정적은
결코 평화롭지 않으며 디젤 발전기들의 으르렁거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광지나 식당에서는 이 기계들이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로 인해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더 나쁜 것은 전기가 나가면 ATM과 카드 결제 시스템도 함께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계좌에 돈이 있지만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어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기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쿠바가 단순히 인터넷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전체 시스템은 나머지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 고전 자동차 박물관과 기묘한 교통규칙. 21세기 중반 1950년대에 6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매일 조용히 도로를 달리는 곳이 있다. 쿠바에서 미국의 고전 자동차는 알멘드론이라고 불리며 다른 곳의 박물관 유리 진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시스템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이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교통봉쇄의 직접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반짝이는 강철 외관 뒤에는 프랑켄슈타인 자동차라는 독특한 기계가 숨겨져 있다. 1962년 미국이 봉쇄를 시행한 이후 정품 부품의 수입은 불가능해졌다. 캐딜락이나 쉐보레와 같은 자동차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쿠바의 기계공들은 소련의 트랙터 엔진이나 중국의 선박 엔진을 미국의 고전 자동차 차체에 장착하는 수술을 감행해왔다. 이 자동차들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쿠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조합되어 있다. 낡고 임시 방편적이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곳에서 연료를 찾는 것은 진정한 두뇌 게임이다. 쿠바 사람들은 간단히 주유소로 달려가서 탱크를 가득 채울 수 없다. 연료 부족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 플랫폼을 통한 대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는 순서를 등록해야 하며 때로는 수백 대의 차량을 기다려야 하고 주유소에서 며칠에서 일주일까지 차에서 자며 연료를 보충할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심각한 교통수단과 연료 부족은 이동을 공동체의 의무로 만들었고 카풀 문화가 생겨났다. 쿠바의 주요 교차로에서는 아마리오라고 불리는 노란색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량을 조정하고 공공차량이 멈추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차량은 빈자리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도로에 서 있는 시민을 태워야 한다. 오래된 거대 자동차들 외에도 쿠바 거리에는 코코택시라는 독특한 이동수단이 등장했다. 이는 둥글고 화려한 노란색 유리섬유 외관을 가진 세바퀴 자동차로 거대한 코코넛처럼 생겼다. 소형 구조와 이행정 엔진을 가진 코코택시는 1950년대에 대형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하바나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쿠바의 부족함은 엔진이나 연료에 그치지 않는다. 이 섬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일상적인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 주방 하나, 배급권, 노트 한 권, 그리고 부족함을 거의 초자연적인 생존 기술로 바꾸는 능력. 가난 속에서의 생존 예술. 제재로 인한 결핍은 이곳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슈퍼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섬에서 사람들은 생존 예술을 엘레졸보엘 리솔벌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극한의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0년대 끔찍한 경제 위기인 특별 시기에 소고기가 완전히 식탁에서 사라졌을 때 쿠바 사람들은 자몽 껍질의 흰 부분을 튀김가루로 입혀 만든 가짜 스테이크를 창조했습니다. 심지어 초록 바나나 껍질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껍질을 깎고 찢어 볶아 토마토 소스와 함께 섞어 다진 고기처럼 맛을 속였습니다. 엘레졸버의 창의성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쿠바에서는 의료 우선 정책 덕분에 콘돔이 매우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섬에서 다용도로 사용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콘돔을 낚시 부표로 사용하여 미끼를 멀리 던지고 아이들은 생일 풍선으로 사용하며 여성들은 머리 묶는 고무줄이나 전화기 방수 커버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왜 재능 있는 민족이 이렇게 기이한 조합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은 라 리브레타에 있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강력한 배급권인 이 쿠폰 책자는 1963년 이후 모든 쿠바 가정에 지급되어
기본 식량을 국가 보조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배급량은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의 생존에만 충분합니다. 나머지 반달 동안 사람들은 자유시장에서 폭등한 가격으로 필사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 스포츠인 줄 서기가 생겨났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어떤 군중을 지나치면서 항상 누가 마지막인가요? 라고 물어 자리를 지킵니다. 그들은 비누 한 개나 몇 개의 계란을 사기 위해 몇 시간, 심지어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공급 상점은 텅 비어있는 반면 외화 슈퍼마켓 MLC는 필수품으로 가득 차 있지만 USD나 유로 충전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심각한 계층화를 초래합니다. 해외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순수 노동자들은 마른 빵 조각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쿠바의 거리로 나서면 상업 광고나 코카콜라 로고를 결코 볼 수 없으며 대신 정치적 구호와 지도자들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창의성은 선택지가 많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쿠바에서는 선택지가 없을 때 창의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창의성은 음식이나 생활용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고속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쿠바도 외부 세계와 연결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단, 그들은 매우 쿠바적인 방식으로 이를 실현했습니다. 섬나라에서 위반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것들. 쿠바에서 소를 임의로 죽이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섬에서 소는 일반 가축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소의 도살과 고기 분배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혹한 법률의 원인은 경제 위기 이후 심각하게 감소한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 덕분에 쿠바의 대표적인 전통 요리인 로파비의 하루파 비에자는 고향에서조차 금단의 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부드럽게 조리된 찢어진 소고기 요리는 현재 일반 가정의 식탁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요리는 관광객을 위한 레스토랑이나 특별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소고기를 자몽 껍질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대체 재료로 대체하여 로파비에아의 원래 맛이 이 섬 사람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기억의 조각이 되었지만 외부 세계의 대부분은 이를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식품 공급의 고립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수 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기적인 무역 금수 조치로 인해 쿠바는 세계에서 정품 코카콜라를 판매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증에 굴복하는 대신 투 콜라라는 자국산 청량 음료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형과 색상은 원본과 거의 다르지 않지만 맛은 쿠바의 사탕수수 특유의 풍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의 식료품점에서는 이 국가 브랜드 음료수만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장벽 앞에서도 자립하려는 경제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탕수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축제를 30년 동안이나 없애버릴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9년부터 쿠바 정부는 대규모 사탕수수 수확 캠페인에 모든 인력을 집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금지했습니다. 이 전략적 품목은 당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금지는 1998년에야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바의 한 세대는 오랜 가톨릭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크리스마스나 장식용 크리스마스 트리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바에서의 통제는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여러 층에서 나타납니다. 상품이 분배되는 방식부터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까지 말입니다. 이상한 빨간 선들. 여기는 당신이 밤중에 가장 가난한 동네를 거닐며 지갑을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곳이지만 우연히 지나가는 경찰의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신문실에 끌려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쿠바는 바로 그런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경제는 황폐해졌지만 이 섬나라는 서반구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안전함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엄격한 총기 통제 시스템과 혁명방어위원회 CDR라는 거대한 감시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됩니다. 각 동네와 골목마다 CDR의 감시원이 상주하여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덕분에 쿠바의 폭력 범죄율은 놀라울 정도로 낮지만 그 대가로 당신의 사생활은 거의 없으며 모든 발걸음이 지역사회관리 시스템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안전과는 반대로 쿠바에서는 경찰이나 군대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금기시됩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는 순간에 셔터를 누르면 즉시 장비가 압수되고
몇 시간 동안 긴장된 신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함은 국가 안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규칙에서 벗어나 쿠바 사람들은 파첸초의 매장이라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는 매년 열리는 기이한 축제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진짜 장례식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한 구성원이 관에 누워 수백 명이 가짜 울음소리와 함께 행진하며 신나는 음악과 함께 술잔을 돌립니다. 이 의식은 사실상 재생과 쿠바 사람들의 낙관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슬픔과 어려움을 묻는 것이 사람을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이 과거를 태우는 예술은 매년 새해 전야의 절정에 달합니다. 비싼 불꽃놀이 대신 쿠바 사람들은 집과 오래된 신문으로 거대한 인형인 모니고떼를 직접 만듭니다. 자정이 되면 수천 개의 인형이 불에 타오르며 광장과 골목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 행동의 목적은 지난 한 해의 불은 결핍, 슬픔을 모두 태워 없애고 더 깨끗한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입니다. 쿠바에서 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래 바라볼수록 선택과 적응해야 할 것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른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쿠바를 정치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결국 한 나라는 법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정의됩니다. 조합에서 오는 정체성. 이 섬나라에서는 한 달 내내 배급된 쌀로 끼니를 때우는 가정도 있지만 15세가 된 딸을 위해 몇 시간 동안의 파티를 열기 위해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의 퀸세 아네라 성년식은 공식 결혼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가장 가난한 가정조차도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맞추며 고전적인 오픈카를 빌려 하바나 거리를 행진하는 데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15세가 된 소녀가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파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사실 가난 속에서의 역사와 창의성이 얽혀있는 소리이다. 쿠바 거리의 영혼으로 여겨지는 룸바 음악은 고급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땀냄새가 나는 항구에서 시작되었다. 돈이 없어 악기를 살 수 없는 유색인종 노동자들은 비어있는 나무 상자를 두드려 리듬을 만들었다. 나무와 거친 손의 공명이 만들어낸 음악은 전 세계를 춤추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장 순수하고 깊은 음색을 찾고 싶다면 손 쿠바노성 큐바노를 들어야 한다. 시끄러운 룸바와는 달리 손 쿠바노는 세상에 줄이 있는 소박한 악기인 트레스를 사용하여 삶에 대한 애절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나 쿠바의 매일 오후에 익숙한 소리는 드럼 소리가 아니라 도미노의 딸깍거리는 소리이다. 하바나의 인도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세워진 나무 도미노판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도미노를 하는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인 놀이로 세대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끈이다. 시가를 피우는 노인부터 문신을 한 젊은이까지 모두가 도미노판에 둘러앉아 지혜를 겨루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주거 공간이 좁고 정전이 잦기 때문에 인도가 공동 거실이 되어 도미노가 사람들 간의 연결을 유지하는 구실을 한다. 기술이 덜 존재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 하지만 아마도 쿠바를 대표하는 것은 또 다른 상징일 것이다. 작지만 한 섬을 전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정치적 핫스팟 내 의료 강국. 이 섬나라에서 시간은 지난 60년 이상 멈춘 듯 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최남단에서 불과 1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지만 쿠바는 평화로운 휴양지 해변이 아닙니다. 이곳은 1962년 미사일 위기의 중심지였으며 인류가 핵재앙의 단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가까워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지정학적 폭발의 도화선이 되었고 멕시코만의 입구를 차지하며 이웃 강대국의 지속적인 불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긴장된 대결은 지난 60년 동안 서랍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4,085의 수표 한 장으로 구체화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섬의 동남쪽 끝에 있는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매년 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지만 쿠바 정부는 미국 군대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나타내기 위해 결코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단호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돈 대신 쿠바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감내해야 했으며 이는 경제에 직접적으로 수백억 달러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고립의 벽에 몰린 쿠바는 의료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은 섬은 세계 최고의 무료 예방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79세에 달합니다. 이 나라는 인구 1000명당 약 9명의 의사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사 비율을 자랑하며 이는 미국의 3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료 인재 수출은 국가의 가장 큰 외화 수입원이 되었고 매년 60억에서 8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에서 약품 공급이 없는 압박 속에서 쿠바는 스스로 연구하여 세계 최초로 폐암 치료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기계 없이도 그들은 지혜와 인내로 불치병의 탈출구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의료 강국의 화려함 뒤에는 가장 뛰어난 외과 의사들이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있습니다. 아십니다. 외과 의사의 국가급여가 월 40달러에서 6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류하는 두뇌 유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택시를 운전하거나 관광객을 위해 팁을 받기 위해 웨이터로 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서비스로 얻는 수입이 진료실에서 한 달 동안 버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재로 인해 억압된 경제에서의 보조금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병원은 쿠바 이야기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한 개비의 시가가 이 나라의 품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시가 제국과 진흙에서 태어난 보물들. 세계의 상류층은 한 개의 쿠바 시가를 위해 재산을 쏟아붓고 미친 듯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최신 기술을 동원해도 그 맛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은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냐레스 계곡이 지구상에서 진흙, 모래, 점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이상적인 습도를 갖춘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담배잎은 특유의 탄력성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토양을 모방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좋은 담배잎은 원자재에 불과합니다. 시가를 보물로 만드는 진정한 요소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의 절임 과정입니다.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쿠바 시가의 잎은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여러 해 동안 정교하게 발효됩니다. 그 후 향미와 깊이를 더하기 위해 시가 잎은 시더나무 통에서 숙성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여 습도나 온도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수톤의 귀중한 원자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의 복잡함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직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수제 시가 공장에서 높은 단상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책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렉터라고 불리며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동안 그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빅토르 위고의 고전소설부터 세계의 최신 뉴스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으로 전달됩니다. 이 직업은 노동자들이 매일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단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쿠바 시가의 품질은 흥미로운 대회에서도 평가받습니다. 매년 하바나 시가 축제에서 관광객들은 가장 긴 재를 유지하는 대회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8cm 길이의 시가를 피워 재가 시가 위에 떨어지지 않고 고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우연의 게임이 아니라 내부 담배잎의 밀도와 균일성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오랜 재를 유지하는 시가는 완벽하게 발효되고 최고의 기술로 감싸진 담배잎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 브랜드의 영광은 하바나 거리에서 덫을 만들어냅니다. 관광객들은 히네테로스라는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장에서 유출된 시가를 달콤한 광고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들은 종종 마른 바나나 잎이나 오래된 신문지로 채워진 얇은 껍질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주의하지 않으면 수백 달러를 지불하고 타버린 신문 조각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매장에서는 인쇄화폐처럼 엄격하게 스탬프와 보안 라벨을 부착하여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문화 아이콘의 신뢰성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쿠바를 충분히 바라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섬의 차별성은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방식에도 있습니다. 이방인이 지구 반대편으로 이주하다. 쿠바는 수억 년에 걸친 대양 횡단 여행을 수행한 외부자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층 연구에 따르면 쿠바의 핵심 지질 구조는 현재의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억 년 이상 전 태평양에서 유래했습니다. 복잡한 판구조 운동을 통해 이 땅 덩어리는 수천 킬로미터를 떠돌아 오늘날의 멕시코만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주는 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섬과 얽힌 산호초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도를 형성했습니다. 쿠바의 기이함은 위성에서 이 섬을 관찰할 때 더욱 드러납니다. 길이가 250km에 달하는 이 주요 섬은 마치 거대한 악어가 카리브해를 지키고 있는 듯한 형태로 구불구불하게 뻗어 있습니다. 매우 길지만
가장 좁은 지점에서는 이 나라의 너비가 겨우 31km에 불과합니다. 네, 당신은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가로를 가로질러 차를 몰고 가는데 4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남쪽 해안의 하얀 모래와 황금빛 해변 바로 옆에는 바틀렛 해구라는 위협적인 블랙홀이 있습니다. 깊이가 680m를 넘는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지점 중 하나로 마치 산 하나를 거꾸로 바다에 놓아도 그 정점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심연은 대륙궁 바로 옆에 영원한 어둠 속에 가라앉은 수직 절벽을 형성합니다. 해안에서 몇백 미터만 배를 타고 나가면 발 아래는 완만한 바다바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깊은 구덩이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지질은 단지 표면에 불과합니다. 쿠바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풀리지 않는 신비들. 당신이 혼자서 날카로운 신음소리를 듣고 며칠 후에는 뇌에 폭발을 겪은 것처럼 물리적 손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2016년 세계는 하바나 증후군이라는 현상에 충격을 받았다. 쿠바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갑자기 청력을 잃고 어지러움과 심각한 뇌 손상을 겪었다. 정보 및 의학 전문가들이 조사에 나섰지만 결과는 그저 둥글지 않은 숫자들 뿐이었다. 가장 큰 가설은 벽을 뚫고 들어오는 비밀 음파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외교 위기가 폭발하며 하바나의 고풍스러운 거리 어딘가에 여전히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기술에 대한 큰 의문을 남겼다. 현대 기술이 음파 범인을 찾는 데에 막혀있는 상황은 바다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지하 도시의 뚜렷한 존재와 완전히 대조적이다. 과나하카비베스 해역에서 700m의 끔찍한 깊이에서 소나 장비가 정사각형으로 잘린 바위 구조물과 완벽하게 대칭인 피라미드를 발견했다. 문제는 인류가 수천 년 전의 기술 수준으로 이 깊이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 지역의 지질학적 증거는 대규모 대륙 침하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적 가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건축 유적을 바다의 어둠 속에서 마주하고 있다. 바다 밑의 바위들이 건축학적으로 도전적이라면 괴물 메갈로크누스 로덴스의 사라짐은 생물학적으로 난제이다. 이 거대한 나무늘보는 200kg이 넘는 무게로 수백만 년 동안 쿠바 섬을 지배했다.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는 인류의 첫 발자국이 섬에 나타난 직후 이들이 급작스럽게 멸종했음을 보여준다. 자연재해나 급격한 기후변화의 흔적은 없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인류가 사냥꾼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출현이 이 거대한 생물을 몇 세대 만에 쓸어버린 이상한 병원균을 가져왔는지 논쟁하고 있다. 과학이 멈추었을 때 어둠 속에서의 두려움은 쿠바의 시골 마을에서 소름 끼치는 전설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긴 이빨 소년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폭우가 내리는 밤에 길가에서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당신이 연민을 느끼고 그 아기를 안으면 즉시 붉은 눈과 턱까지 뻗은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나 희생자를 찢어버린다. 영혼의 공포는 바부알이라는 악마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내장 깊숙이 스며든다. 토착 신화에서 바부알은 투명해질 수 있는 괴상한 도마뱀으로 묘사되며 지나가는 사람의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단 내부에 거주하게 되면 끊임없이 위장을 핥히며 희생자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게 하여 지쳐서 죽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어린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의료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 사람들이 이상한 쇠약병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때때로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의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든 신비와 역설, 그리고 겹겹이 쌓인 역사 속에서 아마도 남은 마지막 질문은 그 이상한 세계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고 싶다면 쿠바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섬나라 여행 비용, 숙소 비용부터 시작하자면 약 15달러에서 25달러만 있으면 현지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사스 파티큘라레스 시스템에서 에어컨이 완비된 개인방을 임대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용수와 주인의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60달러에서 90달러 정도라면 구 하바나 중심부에 있는 국영 상업 호텔에서 개인방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0달러에서 300달러의 가격으로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건축 양식을 가진 부티크 호텔이나 바르데로 해변의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가격은 미국이나 유럽의 역사적인 숙소와 같은 위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여전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 비용에 관해서는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점이 놀라울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저렴한 식당 파라다레스에서 제공하는 돼지고기 구이, 콩과 쌀, 튀긴 바나나가 포함된 가정식 한 끼는 평균 3달러에서 5달러 정도입니다. 만약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통째로 구운 랍스터, 로파피에하, 다진 소고기, 마늘소스 해산물을 원하신다면 한 사람당 약 15달러에서 25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럼주가 유명한 고향에서의 주류는 매우 접근하기 쉬우며 바에서 제공하는 모히토나 쿠바 리브레 한 잔은 약 2달러에서 4달러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비용입니다. 공공버스나 단거리 개조 차량의 요금은 매우 저렴하여 약 2달러에서 5달러 정도지만 자주 만석입니다. 만약 알멘드론이라는 고전적인 색상의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면 요금은 약 1달러에서 2달러 정도입니다. 3km 거리의 개인 택시를 이용할 경우 약 10달러에서 15달러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한 경로로 주간 이동을 원하신다면 하바나에서 비냐레스 계곡마을까지 가는 고급 버스 비아술의 요금은 약 12달러에서 15달러로 국제 여행객을 위한 전용 교통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저렴하게 여행하고자 한다면 하루에 약 40달러에서 50달러의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좀 더 여유롭게 호텔에 묵고 파라다레스에서 식사하고 싶다면 80달러에서 120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200달러 이상을 쓸 수 있다면 최고의 고급 휴양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신중하게 계산해야 하지만 현재 쿠바에서는 1950년대의 시간 여행을 매우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쿠바는 이 두 세계 사이에 매우 이상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섬나라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느린 발전의 장소인가요? 아니면 매우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곳인가요? 뒤처진 것인가요? 아니면 적응의 또 다른 버전인가요? 쿠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진보란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빠른 발전이 항상 더 큰 행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쿠바를 다르게 바라보게 하거나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지나온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쿠바를 한 단어로 묘사해야 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탐험 여정에서도 함께 해주세요.